지난 8일 오후 5시 이후부터 9일까지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 발생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재확산이 우려됩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밀양의 한 떡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거제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대형포의 내부 수색이 선장 시신 한 구를 발견하고 끝이 났습니다. 해경은 해상 수색을 이어갑니다. 요금이 가장 비싼 민자도로인 마창대교의 통행료가 내년에 인상됩니다. 지자체는 요금 인하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에서 나흘 만에 다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목욕탕과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보다 가족이나 지인 접촉을 통한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에 그쳤던 경남.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2월 첫 주 코로나 평균 확진자 수도 7.6명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 기록을 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방역 통참이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9일 다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제외한 10여 명이 지역 감염자입니다. 대부분이 가족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었고 광주 TCS발 확진자도 발생했습니다. 경남도는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설 연휴 기간을 코로나 확산의 중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 접촉이 많아지는 설 연휴에는 가족 간의 만남보다 안전을 생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손주와 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은 다음으로 미루어 주시고, 자녀들께서는 고령의 부모님에게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미리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3명, 전체 누적 확진자는 2,036명을 기록했습니다. 경남도는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워야 할 명절에 오히려 가정폭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에도 이맘때 상담이 줄을 잇는다고 하는데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3년 설 명절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95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 설 연휴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신고는 이후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800건을 넘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에도 상담 건수가 급증합니다. 지난 2020년과 19년 설 연휴 기간 일일 평균 가정폭력 관련 상담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명절 연휴를 앞두고 경찰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가정폭력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가족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을 폭력 사건으로 보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정폭력 단계별 모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현행범 체포 등 입건 조치를 하고, 피해자는 저희들이 분리 조치를 해서 피해자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가정폭력의 원인은 대부분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접촉 외에도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 그리고 방임까지 포함됩니다.
한번 시작된 폭력은 이후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자들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숨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현장 출동이라든가 아니면 의료 지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피해자한테 지원해야 될 것들은 다 지원할 수 있는 112 아니면 1366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지원. 가족 간 정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야 할 명절.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명절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마창대교 통행료가 또 인상됩니다. 안 그래도 가장 요금이 비싼 곳인데 통행료 인상 소식에 지역사회 반응은 차갑기만 한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지은 기자, 마창대교 통행료가 또 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창대교는 민자도로 중에서도 가장 요금이 비싼 도로입니다. 하지만 현재 소형차 기준으로 2,500원인 요금이 내년에 또 3,000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개통 당시부터 이 통행료 문제로 늘 시끄러웠습니다. 최초 개통 시 통행료는 2,400원이었으며 지난 2009년 9월 2,0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 다시 2,500원으로 운영됐고요. 현재 협약에 따르면 8년마다 500원씩 통행료를 인상하게 돼 있어 내년에 3,000원, 2030년에는 3,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도로와 통행료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마창대교의 킬로미터당 통행료는 소형차를 기준으로 1,471원입니다. 도로공사 기준에 비해 3.13배, 민자도로 평균에 비해서는 1.59배 높은 수치입니다. 거가대교도 통행료가 꽤 비싼 편이죠. 하지만 거가대교보다도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고 인근 을숙도대교와 부산항대교와는 통행료가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은데 사실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게요. 그동안 경남도에서도 재정지원금으로 꽤 많은 금액을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경남도에서 재정지원금으로 부담한 금액은 약 958억 원입니다. 만약 이번에 협약대로 요금 인상이 되지 못할 경우 경남도는 약 2천억에서 3,500억 원의 재정 지원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거기다 할인 통행권 발급 시 할인되는 금액을 전액 도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도에서 부담하는 재정 지원금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반응이 차가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료 통행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창원 마산으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통행량이 절대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마산과 진해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무료 통행이 답이란 지적입니다. 경남도가 지난 2007년 유료화 도로인 안민터널과 창원터널을 무료화한 것을 봤을 때 이 마창대교도 무료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물론 무료화도 좋지만 되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고 경남도의 재정 부담도 클 것 같거든요. 당장 무료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지난 5일 국회에서 최영두 국회의원이 마창대교 요금 인하 정책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토론회에서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의사 결정권자인 경남도와 창원시 간의 협의를 이루는 것이지만 이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경남도와 창원시의 재정 부담 이해관계가 확립이 되고 논의되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시사한 거죠. 일단 경남도는 창원시와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구성될 특별 전담 조직의 역할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통행료가 500원 인상될 예정으로 있어 올해 안에 해법을 모색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교통 수요 분석을 통한 자금 재조달과 출퇴근 시간대 적용하는 탄력 요금제 도입, 또 창원시와 주무관청 변경 협의 등의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 인하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마창대교 통행료 인상 관련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9일 낮 12시 50분쯤 밀양시 초동면의 한 떡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약 30여 분 만에 꺼졌으며 공장 관계자 5명이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거제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대양호의 내부 수색이 선장 시신 한 구를 발견하고 9일 끝났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대양호 선체 내부를 살핀 결과 지난 5일 오후 선장 김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이 수색 지점에 실종자 2명이 있을 가능성이 드물어 내부 수색을 종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가족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해상 수색은 이어갑니다. 대양호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 45분쯤 거제시 남부면 갈곶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됐으며 승선원 10명 중 7명이 구조됐고 9일 기준 2명이 실종됐습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가족 모임 자제 등 설 연휴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9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다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며 이번 설은 마음으로 정을 나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가급적 이동은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도민 백신 접종은 물론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천군과 경북 성주군이 9일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 조기 확정과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공동 건의문에는 정부에서 제시한 노선안에 찬성한다는 내용과 함께 합천군 합천읍과 성주군 수륜면 적송리 인근의 정거장 입지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두 지자체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합천군과 성주군은 조만간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이날 채택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유치원장과 초중등 교장급 305명과 교감급 230명, 교사 등 모두 3,365명입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6명의 교육장도 선임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교육 대전환을 주도할 역량 있는 인재를 찾는 데 초점을 뒀다며 실무 경험과 업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임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의원 해외 연수비 증액 논란에 놓였던 김해시 의회가 사려 깊지 못한 판단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어 책정된 예산 전액을 추경에 반납해 코로나19 극복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예산안 제출 당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백신 등이 올해 공급된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예산은 편성하되 경과를 보고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국립 3.15 민주묘지는 온라인 참배만 가능합니다. 국립 3.15 민주묘지 관리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 운영을 중단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배와 온라인 차례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협 창녕교육원에서 샤인머스켓 전문 재배기술 쌍방향 원격 화상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양산시에서 서창동 7호국도 진출입로 명동 교차로 일원에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창원시 상수도 사업소장이 마산하포구 진북면 일원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 현장에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